이게 대한민국을 근거로 하니까 더구나 38선이 설정이 되면서 섬에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니까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라. 다만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당신 직업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되고 누구하고 결혼해도 되고 신분 차별 이런 거 없다. 종교 차별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좋은 거죠. 이런 자유를 한민족한테 주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근국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몽고 초원지대에 자랐기 때문에 활달한 사람인데 한 600년 동안 조선조의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이 아주 잘 짜여진 그 속에서 살면서 쫄아들었다가 그 구속을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마치 용수철을 가지고 한 600년 동안 쫙 눌러놨던 우리 한민족의 에너지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용수철을 놓아버린 거죠. 600년 동안 눌러놨던 용수철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와가지고 놓아버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지난 60년 동안 대폭발을 했습니다. 대폭발을 한 게 그럼 잘 되는 방향으로 가냐면 물론 잘 되는 방향으로 갔죠.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게 되면은 뭘 하게 됩니다. 많이 돌아다니게 돼요.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하면은 약간 관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하죠. 지방에서 평양 올 때, 평양에서 지방 갈 때 마치 비자 얻듯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석공이 정주영 씨처럼 가장 바닥에 있던 석공 출신이 당대에 세계적인 대체벌을 만들고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것도 자유죠. 신분 이동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신분 이동의 자유. 이것이 지난 60년 동안 한민족을 흔들어 버렸어요. 600년 동안 갇혀 살던 사람을 딱 울타리를 뜯어버리고 용수철을 놓아버리니까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파괴적인 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생산적인 쪽으로 기업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돈을 벌고 해외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도 못했던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어떤 나라냐?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하는 게 통계가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최근에 낸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남한만 치면은 99,720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108등입니다. 인구는 4,800만인데 세계에서 25위예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150등입니다. 출산율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구 줄어들죠.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대로만 계산만 하면은 한 서기 한 2800년 되면 한반도에는 한 사람도 안 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 거냐. 연간 노동시간. 그래도 한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을 많이 합니다. 연간 노동시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교육 규모, 무역이 원래 1조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9등입니다. 9등. 그 중에 수출은 세계에서 7등이에요. 수출 7등. 그리고 무역을 해서 흑자 본 것,
흑자 본 거는 세계에서 무역으로서 흑자 보는 나라 랭킹이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 1등, 중국 2등, 아마 일본이 3등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12등입니다. 작년 통계 412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장비를 만드는 데는 세계에서 3등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타는 세계에서 6등이고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에서 7위고 선박 생산량은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되죠. 이렇게 쭉 통계를 보면은 어떤 감이 오르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품목이 주로 큰 겁니다.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거죠. 중부장대한 중화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뜻이죠. 컨테이너 화물, 이게 저 부산항 때문인데, 부산항이 지금 세계에서 5번째죠.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도 세계에서 5등입니다. 공항 화물 처리량 세계에서 4등입니다. 공항 화물, 요새 이 영종도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아마 한 7, 8위 되는 승객 수송량을 담당하는데 이 화물 처리를 특히 많이 합니다. 이 대한항공이 화물 처리로서 세계에서 2번째 되는 항공사입니다. 이 통관 액수, 수출 수입할 때 통관 액수가 항상 부산항이 1등이었어요. 부산항이 1등이었어요. 그러나 아마 올해 내년쯤 되면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부산항을 능가합니다. 항공화물 통관량이 부산에 선박 화물 통관량이 아니라 액수로 칩니다. 가격으로 치면 능가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등입니다. 정보화 지수는 세계에서 3등이에요. 미국에 유학생 보내는 나라로서 우리가 한때 1등이었습니다. 10만 명을 보냈는데 요새는 중국에서 많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3등이 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R&D라고 그러죠.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7등입니다. 특허 출원수, 발명을 많이 해가지고 특허 출원수 세계에서 3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삶의 질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Human Development Index, HDI라고 해요. UNDP라는 기구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발표예요. 여기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교육,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국민소득. 요 3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랭킹을 발표해요. 그 랭킹을 발표할 때 보면은 항상 1등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1등이에요. 이 나라 어디겠습니까?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올해 이 나라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에서 뭐 80명 죽이고 그 사건이 났는데, 노르웨이가 1인당 국민소득도 제일 높고 다른 모든 삶의 질이 가장 높다. 2등이 호주입니다. 3등이 네덜란드, 4등 미국, 5등 뉴질랜드, 6등 카나다, 7등이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는 섬이죠. 그 다음에 8등은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 여기에 스위스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9등이 독일이에요. 10등 스웨덴, 11등이 스위스, 12등이 일본, 13등 홍콩, 14등이 아이슬란드. 이것도 인구 30만 명 정도 되죠. 15등이 한국입니다. 15등이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살기 좋은 15번째 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불평하십니까? 그럼 16등이 어디냐? 덴마크. 17등 이스라엘, 18등이 벨기에, 19등이 오스트리아입니다. 20등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보다 우리가 잘 산다. 22등 핀란드, 24등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우리가 오르러 갔는데 이 랭킹으로는 우리보다 한참 쳐집니다. 26등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작년보다 우리가 등수가 상당 떨어졌어요. 작년에 12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게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명. 오래 살아야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우리나라는 작년에 80.6세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 남자, 여자. 여자분들 아마 80한 3세쯤 될 거예요. 80.6세. 81세로 반올림해서 81세로 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어딥니까? 일본이죠. 83.4세. 거의 차이 없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영양 섭취가 좋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료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제 느낌으로는 세계에서 최고 같아요. 이렇게 편하고 값이 싸고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갔던 분들이 치료받으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비쌌어. 이렇게. 한국에 살면 한국이 편리한 것은 잘 모르고 불편한 것만 제일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무슨 집 모임에 갔더니 미국에 뉴욕에 살다가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뭐 대충 그렇게 흘러가듯이 계속 이 한나라당하고 이명박 정부 욕하는 걸로 시종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져도 이거 이명박 때문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모여가지고 뭐 누구 이명박 한나라당 편들었다가는 아주 몰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참 가만히 듣다가 뉴욕에 사는 우리 동포예요. 좀 나도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뉴욕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훨씬 잘 산다.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는 의료가 훨씬 낫다. 아까 말한 병원이 친절하고 빨리빨리 하고 값도 사다. 의료보험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깨끗하고 값이 싼 데가 어디 있느냐. 지하철 요금 이렇게 싼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치안. 한국처럼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밤에 도시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도대체. 큰 대도시에서 사람이 권총 차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뒤통수 까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가 1년에 살인사건이 한 1000명쯤 됩니다. 1000명. 우리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 베네수엘라는 1년에 살인사건으로 16,000명이 죽어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매년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인사건으로 죽는 나라입니다. 지금 뭐 멕시코, 남아프리카 여기는 굉장하죠. 우린